무엇을 위해서 금리를 높이냐? 물가를 잡기 위해서예요. 금리를 왜 낮추냐? 경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예요. 즉 경기와 물가는 반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는 올라가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물가는 떨어져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3,288포인트를 찍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 세제 개편안까지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조정장이 시작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무작정 투자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슈퍼김 이세무사의 단기 매매, 홍세무사의 바닥잡기 매매법 특별 강연. 지난 7월 20일 강연에서 언급된 데몬헌터스 관련주, 케어젠, 산일전기, 셀비오 등 연이어 상승, 참석자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죠. 이번 8월 24일 일요일 오후 1시 더 알찬 투자 전략으로 돌아옵니다. 조정장일수록 기회는 준비된 사람의 것.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변화는 행동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영상 하단부를 클릭하세요. 대표님, 연정 씨 왔어요? 오늘 시장 어떤가요? 다행스럽게도 오늘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금요일 오후장에 좀 이렇게 쭉 지수가 빠질 때가 있어요. 특히 좀 재료가 남아있는, 나올 재료가 있는 그런 날들은.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좀 좋은 움직임, 우리 시장에서 좋은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불확실한 재료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때는 이제 안 좋은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불확실한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는 좋은 움직임이 나오는데, 지금 불확실한 재료들이 몇 개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세제 개편안, 아직도 뭐 확정은 안 됐으니까 불확실한 안 좋은 재료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9월부터 될지 안 될지, 90%가 넘었던, 점도표상으로 90%가 넘었던 확률이 80%대로 또 내려앉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금리 인하는 어떻게 인하를 할 확률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경제 지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경제 관련 지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경기에 관한 지표와 물가에 관한 지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경제학에서 우리한테 거시경제 때 정부의 필요성, 정부가 경제정책을 어떻게 써서 국민들을 이렇게 배부르게 좋은 경제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게 정책을 펴야 되냐에서 국가가 한 나라의 경제를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지표를 잘 잡으면 돼요. 경기를 좋게 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면 돼요. 그럼 경기를 좋게 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서 뭐 경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조금 걷거나 또는 정부 지출을 많이 하거나 뭐 이러면서 경기를 좋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기와 물가를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정책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책? 바로 금리 정책이에요. 그래서 금리를 높이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무엇을 위해서 금리를 높이냐? 물가를 잡기 위해서예요. 금리를 왜 낮추냐? 경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거만 확실히 기억하시면 돼요. 금리를 낮추는 이유? 경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높이는 이유?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즉 경기와 물가는 반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는 올라가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물가는 떨어져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고 물가가 낮아지면 금리를 내리고, 금리가 내려가서 경기가 좋아지고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이게 금리 정책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 코로나 때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코로나 때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금리를 제로금리로 했단 말이에요. 금리를 제로금리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경기는 좋아졌는데 물가가 너무 올라가는 거죠. 그럼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 물가를 잡아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그래서 금리가 지금 미국 금리가 기준금리가 4.5%까지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4%대까지 올라가는 거는 역대급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건데, 그럼 이제 금리를 내릴 시기가 됐다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야, 금리를 내려라, 경기를 더 좋게 해야 된다, 금리를 내려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독립적인,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은 독립기관이긴 하지만 미국이 훨씬 독립적이죠. 그래서 그 독립적인 연방준비은행의 위원장인 파월 의장이 트럼프가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금리가 지금 내릴 때가 아닌데, 왜냐면 물가가 불안하니까, 이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한 3주 전에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야, 이거 경기가 안 좋긴 안 좋은가 보다, 그럼 금리를 내리는 게 맞아, 이런 의견이 많았거든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주에 CPI, PPI 발표되면서 야, 근데 물가도 지금 불안정한데? 그럼 이제 어느 게 더 커 보이느냐의 문제예요. 경기가 안 좋은 게 커 보이면 금리를 내려야 하고요. 물가 불안정이 커 보이면 금리를 내려서는 안 되고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일단 확률적으로는 아직도 80%대니까 금리가 내려갈 확률은 높지만, 그런데 이번 주, 뭐 오늘 내일 밤에 잭슨홀이라는 데서 파월 의장이 이제 연설을 하는 거죠. 1년에 한 번 하는데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래서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금리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스탠스로 이야기를 할지가 관건인데, 좀 매파적 발언. 여기서 매파라는 건 뭐냐면 금리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막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쓰지 않고 스트릭트하게 적용을 하겠다. 물가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매파적 발언이 나온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악재로 싹 바뀌면서 우리 주식시장 흔들릴 수가 있겠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그러면 그런 불안함 속에 세제 개편함도 아직 불안하고 금리 인하도 뭐 이번 주 잭슨홀 미팅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불안한 건데, 왜 어제 오늘 심지어 오늘 금요일 오후까지도 올라갔냐? 왜 올라갔냐면 제가 보는 관점은 한일 정상회담 뭐 내일 하고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25일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 시간 25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월요일 지나고 저녁 밤 새벽,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화요일날 영향을 미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요. 왜냐면 오늘 올라간 종목들이 대부분 한미 정상회담에서 수혜를 받을 우리나라 산업들이거든요. 지금 후보로 있는 것들이 일단 반도체, 원전, 조선, 요 정도는 거의 확실하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방산이나 자동차 혹시 뭐 이런, 또는 전력기기, 또는 엔터, 화장품,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근데 여기서 시총이 굵직한 애들이 뭐예요? 반도체 굵직하잖아요. 거기다가 조선, 방산, 원전 굵직한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이런 종목들,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올랐고, 또 조선주들 하나오션이나 또는 삼성중공업, 뭐 HD현대인포도는 어제 오늘 올랐고, 또는 방산주 오늘 올랐고, 또는 원전주 어제 오늘 올랐고. 그러면 이제 이게 언제 확실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화요일장에 반영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반영이 될 건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의장의 스탠스, 금리 인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어떤 뉘앙스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기대감이 계속 월요일 날 반영을 줄 것이다. 그래서 어제 오늘 올라간 김에 잭슨홀에서의 파월 의장 또 좀 금리 인하에 좀 무게를 실었으면 하는 기대감, 그리고 또 한미 정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3200포인트 돌파해서 3250, 3300까지 가는 다음 주가 되면 좋겠으나 뭐 마음처럼 주식이 움직이지는 않으니까 요런 지금 상황이다 정도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지수를 지금 많이 말씀드렸어요. 왜냐면은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어떨 때는 지수를 이렇게 심각하게 설명을 안 드릴 때가 있고, 업종 종목들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지수를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요즘은 좀 지수가 중요한 때예요. 왜냐면 역사적 신고가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또 지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 인하 할 거냐 안 할 거냐, 한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될 거냐, 세제 개편안이 어떻게 될 거냐가 모두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료들이 있을 땐 내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갖고 있어도 지수가 꺾이면 우르르르 떨어지고, 또는 내가 변변치 않은 종목을 갖고 있어도 지수가 막 올라가면 무대기로 막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은 지수의 흐름들,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들의 흐름을 좀 파악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200 종목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오늘 양선 상승 나왔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6% 상승,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상승, 두산에너빌리티 상승. 그래서 조방원이 그동안 강세를 보였었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 200 전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조방원도 조방원이지만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았고요.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움직임 좋은 것도 역시 같은 재료예요. 트럼프가 야 이거 AI 시대에 전력이 2배는 필요해. 그래서 이런 전력기기들이 많이 필요해.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전력기기 수출이 많으니까 이번 관세 협상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뭐 특혜가 있을지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HD현대일렉, LS일렉, 효성중공업 3인방이 모두 상승을 했고요. 방산주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5인방이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모두 3%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에 더해 소비주에서는 APR이 다시 한번 상승을 했고, 삼양식품도 상승을 하고, 조선주에서 삼성중공업, 역시 방산주에서 풍산 등 해서 오늘 코스피 100의 상승은 전력기기 3인방을 포함한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가장 강하게 올랐고, 조선주, 방산주, 소비주 이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떨어진 종목들을 잠깐 보면요. 떨어진 종목들에서 롯데케미칼 뭐죠? 화학주,
LNF 뭐죠? 2차 전지. 한원 시스템 뭐죠? 자동차. 그래서 화학주, 2차 전지, 자동차의 공통점이 뭐예요? 떨어진 종목들인데 최근 꿈틀댔던 종목들인데 이게 이제 장이 정말 좋으면 올랐던 애들도 가고 떨어져 있던 애들도 가고 다 가면 되는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니까 박스권 장세니까 한쪽만 가야 돼. 그래서 잘 가던 애들이 조정받을 때 못 갔던 애들이 갔다면 잘 가는 애들이 다시 가니까 못 갔던 애들이 못 간다. 이런 논리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거래되면서 상승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음선 나왔지만 거래대금 꽤 나왔고, 하나오션 2% 상승하면서 3일 연속 상승하면서 거래대금 좀 나왔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6% 상승하면서 거래대금 나왔고, 에드플러스는 오늘 신규 상장 종목이면서 18% 빠지면서 거래대금 나왔고요. 삼성중공업, 조선주, 오늘 조선주, 방산주 전력기기 압도적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삼양컴텍이라는 종목은 신규 상장 주면서 6천억짜리인데 오늘 14%가 상승을 했고요. 로보티즈 LG 관련 로봇 관련 주면서 1조짜리 11% 상승했고요. BHI 원자력 관련 주면서 1조 6천억짜리가 10% 상승하면서 역사적 신고가 돌파했고요. 세트랙 I 방산 관련 중소형주 5천억짜리 오늘 8% 상승했습니다. 테크윈 반도체 관련주 1조짜리가 오늘 7% 상승했습니다. 여기까지 해드렸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탑다운 분석가예요. 그래서 시장 전체의 변화 가능성이 있을 때는 시장을 좀 더 주의 깊게 보고, 시장은 잔잔할 때는 업종 또 업종의 탑픽 종목을 주의 깊게 보는데, 지금은 좀 시장, 지수, 그래서 굵직굵직할 것들이 남아있다. 9월의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지 잭슨홀 미팅에서 그 뉘앙스가 나올 것이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산업 중에 수혜주가 어떤 것인지 우리 시간으로는 화요일, 미국 시간으로는 월요일 밤 25일 판정이 날 것이고, 또는 앞으로 적어도 한 달 안에, 아무리 질릴 거라도 한 달 안에 세제 개편안에 대한 확정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지수를 봐야 되고, 그 지수의 움직임 속에서 업종들은 잘 가는 업종, 예를 들어 지금 조방원 전력기계 잘 가는 업종, 또는 못 갔던 업종, 2차 전지, 자동차, 화학주, 2차 전지, 자동차, 화학주, 그리고 IT, 전기전자 관련주들, 뭐 삼성전기, LG전자 이런 애들. 그래서 과연 이쪽에서 지금 어떤 움직임이 계속 나오는지도 지켜봐야 되고, 지수 지켜보고, 잘 갔던 업종과 못 갔던 업종 지켜보고, 거기에서 탑픽 종목들을 선정해 나가는 그런 중요한 시기다. 이 중요한 시기에 주식 투자 핵심 수업과 함께 밸런스 아카데미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강연에 오시는 분들은 저랑은 서울에서, 그리고 몽당연필님하고 광주에서 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두 번째 주를 안 보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못 외웠단 말이야? 헷갈릴까봐요. 아니야, 그거 보지 말고 해. 자, 헷갈리는지 잘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까지 오늘 한번 부자송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 세무사 부장 직지알 알면 돼. 근데 연정씨 궁금한 게 있어요. 부자 공식 지와 알이 뭐예요? 아직 멀었구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델 성공 투자 파이팅!